안녕하세요. 만나감자탕과 함께하는 세상만사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요즘 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가족들 또한 아픔을 함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암투병을 함께한 아내 문정은을 뒤통수 친 70대 노인 부부 이야기입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통수에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미명하의 희생과 간호를 당연히 여기는 풍토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간병비도 오르는 이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오른다죠. 이럴수록 가족을 소중히 여겨 미래의 간병인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통수는 노노. 그럼 가족 간의 통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문정은 병원 복도에서 잠깐 숨을 골랐다.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은 남편 강우석을 돌본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집안을 마친 후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도 그녀는 정작 한 번도 힘들다라는 말을 내뱉지 않았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다. 나이살이 쪘다며 다이어트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던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저절로 줄더니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 그는 헐렁해진 바지 허리를 줄여오라 하여 수선집에 나를 수도 없이 보냈다. 어느 틈에 키도 작아져서 허리뿐 아니라 길이도 줄여야 했다. 참 지극정성이야. 그 남편이 그리 좋아요? 핀잔하는 듯한 세탁소 아주머니 말투다. 내 사람만 있다면 다 좋죠. 힘든 내색이 없는 문정은 씨다. 어느 날 병실 문을 열자 후석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헛기침을 하고 있었다. 왔어? 응.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 좀 답답한 것뿐. 정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롯이 그녀 것만이 아니었다. 말라가는 남편의 체온 대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책임을 지키려는 표정이었다. 남편이 항암 후 구토 증상이 심해져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그만 둘이 함께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아무리 버둥거리고 해도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렇게 둘은 웃었다. 힘든 과정이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믿음과 신뢰의 힘든 길을 이겨나가고 있었다. 사실 남편이 병에 걸리기 전 부부는 평범했다. 내성적이지만 성실한 남편, 섬세하지만 강단 있는 아내.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지 않았다. 적어도 정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후석이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집과 병원을 오가는 삶이 반복되면서 정은 문득문득 이상한 공백을 느꼈다. 남편의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통장도 따로 관리해왔다. 고통을 견디는 모습 앞에서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희미한 이물감은 계속 남았다. 당장 돈이 필요해요. 의사는 최신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정은 남편 몰래 보험 증권을 뒤졌다. 그때였다. 도중에 눈에 들어온 문서 봉투 하나. 봉투에는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A건 관련 서류 절대 노출 금지. 정은 그냥 덮으려 했다. 그러나 봉투는 놔두기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와 통장 내역이 있었다. 결제인은 남편 강우석, 수신인은 모르는 여성.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아프기 직전부터 이어진 돈이었다. 뭐지? 정은 통장 내역을 확인했고 한 달에 150만 원씩 꾸준히 이체되고 있었다. 금액만 보면 생활비 같았다. 그러나 그 생활의 주인은 아내가 아니었다. 정은 숨을 들이켰다. 외도일까? 순간 여러 장면이 떠올랐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문서 봉투가 머릿속에서 들썩였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어렵사리 말했다. 정은아, 미안하다. 뭘? 그냥 많이. 그 순간 정은 봉투를 떠올렸다. 그는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산소 마스크 뒤로 보이는 남편의 체온이 너무 낮았다. 그날 밤 남편은 심하게 헐떡였고 정은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다. 새벽에야 상태가 진정되었지만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퇴원하지 못했다. 정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처럼 붉은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남편이 잠든 틈에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수진. 언제쯤 이야기해 줄 거야? 정은 그대로 굳었다. 잠든 남편을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답장을 남겼다.
남편이 아내입니다. 누구시죠? 몇 분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내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저도 후석 씨에게 속았어요. 1년 넘게 돈 보내주더니 병에 걸리니까 연락 끊었어요. 정은 머리가 멍해졌다. 혹시 어떤 관계인가요? 답장은 짧았다. 저 사실 아이가 있어요. 후석 씨 아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정은 남편의 병실에 들어섰다. 남편은 지쳐 있었고 숨은 짧았다. 정은 담담하게 물었다. 혹시 말할 거 없어? 갑자기 왜 그래? 수진이라는 사람 알아? 남편은 섬뜩하게 눈을 크게 떴다. 그 표정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정말이야? 미안하다. 정은 묻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만 눈물이 흘렀다. 나는 네가 아픈 게 너무 무서웠어. 네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근데 나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네가 무서워했던 건 아니었나 봐. 남편은 숨을 골랐다. 죄책감과 병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정은아 나도 겁났어. 그래서 도망쳤던 것 같아. 잘못인 줄 알면서도 버릴 수가 없었어. 정은 더 듣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도 끝까지는 돌볼게. 그건 내 몫이니까. 그 말에 남편은 울음을 삼켰다. 한 달 뒤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했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은 소파에 멍하니 앉았다. 죽은 뒤에도 미워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았다. 남편의 잘못을 감싸는 게 아니라 사랑했던 시간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정은 용기를 내어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생각보다 젊었고 품에 조그마한 아이가 안겨 있었다. 이 아이가 후석 씨 아이예요. 정은 아이를 보았다. 남편의 눈을 닮았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었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속았어요. 부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병 얘기 듣고 찾아갔는데 면회조차 못했어요. 정은 조용히 웃었다. 아니야. 잘못은 당신이 아니야. 내 남편이었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정은 아이의 작은 손을 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비난도 남지 않았다. 대신 어떤 결말도 깃들지 않는 복잡한 감정만 남았다. 돌아가는 길 정은 속으로 말했다. 나는 네가 죽는 걸 지켜봤고 너는 살아있으면서 다른 삶을 만들었구나. 그러나 그녀는 덧붙였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정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도 이제 살게. 너 없는 삶이지만.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3년이 지나 남편이 생일이다. 자녀들의 문자나 연락을 기다렸지만 남편의 파렴치한 과거 행실에 때문인지 연락이 없었다. 그녀 혼자 서둘러 집을 나선다. 가평에 있는 묘소를 찾아갈 예정이다. 눈이 내린다. 그래도 발길을 재촉했다. 눈이 쌓이기 전에 얼른 찾아가야지. 중간에 누군가를 데리고 갈 예정이다. 꽃집도 들러야 한다. 바쁘다. 얼른 타요. 이것도 받고. 조용히 차에 오른 그에게 꽃을 내밀었다. 수줍어한다. 꽃을 건네받은 남자가. 말쑥한 노인 하나를 데리고 정신없이 운전하는 그녀다. 남편의 묘소에 도착했다. 여보 나 남자친구 데리고 왔어. 7살 연하야 이놈아. 내가 당하고 살 줄 알았지. 대답 없는 남편 묘소 앞에서 연하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웃는다. 여보 거기 세상은 어떤가? 내 세상은 밝고 아름다워. 즐겁게 웃으며 꽃을 든 연하를 데려고 가평의 유명 레스토랑으로 행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즐겁다. 여러분 인생은 한방입니다. 자신의 삶을 망친 인간들을 원망하지 말고 각자의 원하는 삶을 사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이상 만나 감자탕이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